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첫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일본 뇌염은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이 넘어가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이어져 의식장애, 경련, 혼수 등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본 뇌염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과 제주에서 첫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1일 경남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어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밀도가 높아지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주일 정도 빠른데요.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볏집단이나 수풀에서 겨울잠을 자던 모기가 활동을 빨리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일본 뇌염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본 뇌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1930년대 일본에서 처음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호주 일부 지역에서 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매년 6만 명이 감염되어 약 30%의 사망률을 보이며 회복되어도 환자의 3분의 1에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깁니다. 대부분 어린이에서 발생합니다. 일본 뇌염은 모기가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소, 말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물면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인체 내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주로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수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면서 발병률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발병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6명 내외로 발생하던 일본 뇌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0건 내외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사이 약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일본 뇌염 사망자 평균 연령은 52.1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유에 비해서 성인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 이상 성인 대부분이 1971년 일본 뇌염 백신 국내 도입 전에 출생해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어떤 모기인가요? 흔히 보는 일반적인 모기들은 빨간집 모기로 몸 길이가 약 5.5mm입니다. 주둥이의 등 쪽은 검은 비닐로 덮였고요. 배 쪽과 양측면에는 누런 비닐을 덮여 있어 전체가 누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고 집안에 주로 침범해서 사람의 피를 빨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몸 길이가 4.5mm 정도로 작고 날개 길이는 3.4mm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하고 있고 뚜렷한 무늬는 없습니다. 주둥이 쪽에 중앙에 백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 순모기와는 다른 종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흰줄 순모기 성충은 아직 채집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본 뇌염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 모기에 물려도 95%는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는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뇌염은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등 동물을 일본 뇌염 모기가 흡혈한 이후에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만 전파가 됩니다. 모기에 물린 후에 7에서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고열, 구토, 두통이 나타나고 중추신경계가 감염되면 바이러스성 수막염, 뇌염으로 발전해서 의식장애라든가 경련, 혼수 증상을 보입니다. 대개 발병 10일 내에 사망하게 되고요. 경과가 좋은 경우라면 일주 전후에서 열이 내리면서 회복합니다. 뇌염의 경우는 성격 변화, 또 신경 증상이 나타난 후에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소실, 혼수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적인 임상 양상입니다. 합병증으로서는 중추신경 이상이라든가 졸음이 나타나는 기면, 사지가 떨리는 진전, 경직되는 연축성 마비 등이 있습니다. 뇌염의 경우는 회복되어도 3분의 1에서 침범부에 따른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겨서 경련이나 마비를 킵니다.
또한 2차적으로 세균감에 의해서 호흡곤란을 동반한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심하고 유아와 노인의 예후가 좋지 않으며 또한 열이 41도 고열이 됐을 경우에는 예후가 또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그때 이 일본 뇌염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맞으면 좀 위험성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것은 그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은 생후 12개월 이후에는 일본 뇌염에 대한 면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는 예방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일본 뇌염 백신에는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사백신과 햄스터 신장 세포 유래 약톡과 생백신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작년부터 접종하고 있는 배로세포 배양 불활성화 사백신이 있는데요. 쥐 뇌조직에서 유래한 사백신의 경우는 그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발된 것이 바로 배로세포 배양 사백신입니다. 새로 일본 뇌염 사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어린이는 배로세포 배양 사백신으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뇌조직 유래 사백신과 세포 배양 사백신 간의 교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뇌염 사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 기간 동안에 7에서 30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에 3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6세 또 만 12세 각각 1회씩 추가 접종합니다. 일본 뇌염 생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요. 12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사백신과 생백신 간의 교차 접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 사백신을 시작했으면 사백신으로, 생백신을 시작했으면 생백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동남아라든가 중국, 인도 같은 일본 뇌염 유행 국가로서의 여행이라든가 어렸을 때 안 맞은 경우에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성인 1회 접종을 실시하는 세포배양 기반의 일본 뇌염 생백신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일본 뇌염 예방접종 권장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라면은 일본 뇌염 유행 국가로서 여행이라든가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출국 2주 전에 일본 뇌염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뇌염이 의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뇌염에 대한 그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요. 호흡장애라든가 순환장애, 세균감염 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대증요법 치료를 하게 됩니다. 탈수에 대비해서는 수액 및 전해질 요법을 실시하고요. 저온요법으로서 세포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격렬할 때는 항경련제를 주고 고열에는 해열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환자라든가 환자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격리나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해가 진 무렵이나 새벽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모기약이라든가 모기향, 매트 사용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모기는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해야 되고요. 지나친 향수라든가 화장품을 자제해야 됩니다. 밝은 색의 긴 소매옷과 긴 바지를 입고 노출 부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옷은 너무 달라붙지 않고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또 옷과 노출되는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바릅니다. 대개 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변에 물 운동이라든가 빗물이 고인 곳은 꼭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